자, 어저께 대선 충당금 환입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드리고 넘어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대선 충당금 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가 돼요. 3억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대손율 몇 퍼센트? 1%를 곱해서 대손 예상액을 구한다라고 했고요. 요 금액이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입니다. 네. 얼마? 300만원. 여기에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해서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을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이게 400만 원이나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로 설정된 금액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오죠. 네. 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을 때는 초과로 설정된 금액이 나옵니다. 초과 설정액. 초과 설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회계 처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대손 삼각비 마이너스 100만 원,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마이너스 붙이지 않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법이고,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회계 처리할 때에는 우선은 대손 충당금이 한도보다 초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초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잔액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할 때에는 대변에 설정을 하죠. 그걸 넘겨서 없애요. 그래서 여기에 대손 충당금 얼마? 100만 원. 우리가 설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설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넘겨서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고 오른쪽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란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 이게 지금 외상매출금이죠. 자,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으로 들어가거든요. 매출채권과 관련된 거는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매출채권이 아니라면 이해하라면 영업 외 수익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둘 다 맞게 해줘요.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이제 반영해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걸로 하시면 되죠. 뭐.
마이너스로 알아서 떠요 금액이. 어. 마이너스로 금액이 뜨면 자 여러분들 환입이구나 뭐 그런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잠깐만 여기 제 프로그램 잠깐 내렸다가 안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아래 거는 왜 설명했냐면은 그냥 책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냥 시험에서는 마이너스로 반영하세요. 네. 자, 제가 대손 충당금을 쳐볼게요. 쳐보면은 이 회차에서는 한 개밖에 없네요. 전산 세무 2급으로 가볼까요? 이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대선 충당금 환입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 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초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나왔을 때 요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900번대로서 908번으로서 대선 충당금 환입이 또 있죠. 요게 영업의 수익, 기타의 채권과 관련해서 초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었을 때 요 아래 거를 쓰는 거예요. 요게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908번 한번 제가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도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908번이죠. 잠깐만 잠깐 껐다가 계정과목및 적용 등록 가서 908번 대가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901번부터 해서 950번이에요. 뭐야? 영업의 수익이 901번부터 해서 자 950번까지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908번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맞죠? 그게 영업의 수익과 관련된 거. 그래서 기타의 채권과 관련해서 환입을 할 때에는 908번으로 써야 되는 거고 매출 채권일 때에는 아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적혀져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로 반영하시라 그랬죠? 근데 이 말들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는 겁니다. 자, 51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51페이지 제가 51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요. (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51페이지 상단에 팁에 보시면은 미수금 등의 기타의 채권과 관련된 대선 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는 기타의 대선 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또한 회수에 대한 자 처리는 회수로 인한 처리 초과로 인한 처리가 되겠죠. 맞죠? 이게 좀 뭔가 잘못됐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대선 충당금 환입이라는 기존 과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요거잖아요. 초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대선 충당금 환입으로 매출 채권이 아닐 때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한 회수로 인한 처리 회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회수하게 되면 여기에 대선 충당금으로만 처리를 해야죠. 환입이란 거는 여러분들 초과로 설정되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매출 채권의 대선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 대선 충당금 환입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선 충당금 환입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고 거기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본 건데 그냥 마이너스로 반영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네. 자 넘어가서 52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제 대손채권의 회수는 어저께 읽어봤잖아요. 무조건 대변에 못 쓴다.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쓴다라고 했었죠? 어. 자, 이어서 밑에 기타 채권으로서 미수금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니까 제가 읽어보고 끝낼게요. 네, 미수금 반대는 미지급금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그 회계상의 거래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건 좀 볼게요. 두 번째 거는 보유 중인 투자 자산을 자 10만 원에 처분을 했는데 장부가액이 장부상 잔액이죠. 자 5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처분하고 어음 받았대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5만 원에 취득했던 게 팔았으니까 넘어가서 없어진 거고요. 자, 5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죠. 근데 어음 받았대요. 자, 이 투자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쓸 수 없죠. 어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못 쓴다. 미수금. 금액 10만 원. 자 그리고 5만 원 이익 봤으니까 뭐 투자자산 차분 이익이란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별표 3개 쳤어요, 맞죠? 어렵다라기보다는 알면서도 이제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별표 3개 쳤습니다. 이건 뭐 저장 안 하겠습니다. 선급금이란 거는 오늘 배웠던 기출문제 풀었던 내용이랑 같이 맞물려서 정리하시면 좋은데 기존에 계약금을 줬을 때 돈 나간 거에 대해서 뭘로 처리한다?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죠. 이거는 뭐 가령 물건을 매입하기로 하고 준 계약금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물건이 들어오면 상품이나 원재료가 들어오면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줬던 계약금인데 실제 이제 구입했으니까 그 거래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서 넘겨서 없앤다 라고 했었죠. 오늘 배웠던 기출문제 내용은 뭐였냐면은 우리 회사에 와서 교육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계약금을 준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교육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거래 끝났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이렇게 넘겨서 없애는 거 1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못 줘가지고 뭐 이제 미지급금 처리하고 했던 게 오늘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선급금 잡았다가 이제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받던가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은 넘겨서 없애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재료나 상품 등을 매입할 때 계약금 등으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회계상의 거래 보시면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선급금으로 10,000원 처리해 놨다가 그 밑에 원재료 매입한 거에 대한 분계를 보시면은 선급금이 대변으로 상계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저처럼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 나왔는데요. 가지급금은 언제 쓰냐? 회사에서 돈이 나갔어요. 현금 등이 나갔는데 이 나간 돈에 대해서 내역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내역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합니다. 회사 업무와 상관이 없이 돈을 썼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 내역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건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자 내역과 금액이 확정되게 되면은
요 가지금을 넘겨서 없애고 밝혀진 내역대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은 뭐냐면은 요 형태로 가장 많이 나와요. 처음에 출장 여비를 줬어요. 뭐 가령 50만 원을 준 겁니다. 50만 원. 뭐 식대에 얼마, 교통비에 얼마, 숙박비에 얼마 쓰겠지 얼추 계산해서 이제 출장 여비를 50만 원 준 거예요. 그때 잠시 가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이 출장을 갔다 온 후 자 회사에 보고를 한 거죠. 지출결의서를 올린 거예요. 얼마 얼마 썼고 자 그 쓴 거에 대한 증빙 처리해가지고 회사에 보고한 거죠. 그럼 이제 어디 어디 썼다라고 내역이 확정이 됐죠. 출장을 다녀온 후 정산을 했다라는 거죠. 정산을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 썼다라고 알게 됐으니까 가지금 넘겨서 없애고 밝혀진 내역대로 내역 적어주시면 돼요. 뭐 여비교통비나 자 뭐 접대비 뭐 이런 걸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서 쓴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들 뭐 가령 70만 원이나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그 직원이 자기 돈으로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20만 원 쓴 거는 변상해 줘야겠죠. 회사에서 직원에게. 그때 뭐 그러면은 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현금으로 뭐 20만 원 이렇게 변상해 주겠죠. 이거 말고도 회사 업무와 상관이 없이 돈이 썼을 때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내역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이런 걸로 바꿔놔요.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돈을 쓴 거예요. 가지급금 처리한 거죠. 근데 가지급금은 12월 31일까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임시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어떻게 한다? 요놈 넘겨서 없애고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이런 걸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은 가지급금 또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은 현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으로서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회계처리 보시면은 영업부 사원 두더지에게 출장을 명하고 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그래서 이 현금 나간 거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출장 경비, 정산, 증빙 수치 직원이 어디 어디 썼다라고 자 지출결의서 올리면서 증빙철에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영업부 사원 두더지 사원이 출장에서 복귀하고 수령한 여비의 정산 보고를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가지급금 넘겨서 없앴죠. 대변으로 상기 처리가 되어 있고요. 쓴 내역에 따라서 여비교통비 접대비로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봤더니 9만 원만 썼대요. 그러면 그 직원이 만 원은 가지고 있을 거니까 회사가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돌려받은 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리 전산 시험뿐만이 아니라 FAT, 이게 AT 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좀 치겠습니다. 밑에 있는 회계상의 거래 별표 쳐주세요. 그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이제 거의 뭐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 친구 중에 아버님이 아직까지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 보신 분이 있거든요. 임원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하는데 술값 내주신다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버님 이제 현역에서 아직까지 뛰시기 오래 힘든 나이신데 어떻게 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부지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요거 출장비를 받는데요. 받으면은 무조건 그 금액 안에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대요. 더 초과해서 쓰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런 것도 다 본다고. 그래서 일반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원까지 올라가셔서 아직까지도 현업에서 일하고 계세요.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대신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교수가 이것저것 많이 시킨다고 짜증나서 나와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하시던 커피숍 물려받아가지고 형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렸어요. 자,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여러분들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미리 납부한 세금이다라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보니까 3월 달이 법인세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 및 세수의 평준화를 위하여 사업연도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원천 징수 빗질 및 중간 예납 빗질을 통해 미리 법인세를 납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원천 징수에 대해서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천 징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거 통장에 넣어놓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아까 5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할 때 이자 수익 50만 원 처리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돈을 받는 과정에서 15.4% 세금 차감 당하고 받았대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차감 당한 세금은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선납세금. 이게 아까 77,000원이었나요? 네, 77,000원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으로 전입됐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였죠. 자, 원천 징수되는 시점에 원래 법인세는 여러분들 다음 연도 3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천 징수되는 시점에 세금을 빼고 받잖아요. 다음 연도에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 징수 및 중간 예납이었는데 중간 예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습니다. 반으로 뚝 잘라볼게요. 6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법인세 중간 예납기간이라 그래요. 자, 이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법인세를 한번 내요. 즉 8월 달이거든요. 8월 31일까지 법인세를 한번 냅니다. 이때 내는 법인세를 뭐라고 한다?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이라 그래요. 이때 냈을 때 아까 전에 책에서도 읽었다시피 여러분들 법인세는 원래 언제 낸다?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낸다라고 했죠.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즉
3월 1일부터 3월 31일 이 사이에 법인세를 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연도 중에 이번 단기 중에 법인세를 미리 내죠. 미리 중간에 납세액이라고 해서 미리 내잖아요. 이때도 분계를 어떻게 하냐. 원래 다음 연도에 내야 될 세금인데 미리 내다 보니까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중간 내납입니다. 사업연도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원천 징수 및 중간 내납을 통해 미리 법인세를 납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 나와 있죠? 여기에 중간 내납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놈 배웠었는데 솔직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요놈 넘겨서 없애고 뭘로 바뀐다? 법인세 등. 이게 뭐다? 기태대관법 할 때 법이다, 자동결산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자가 50만 원이 발생해가지고 50만 원 처리한 거에 대해서도 7만 7천 원 세금 차감 당하고 받았잖아요. 맞죠? 차감 당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7만 7천 원 처리했었죠.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 전입이 돼서 보통예금 얼마 이렇게 잡혔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또 선납세금 처리된 거는 12월 31일 날 넘겨서 없애지면서 법인세 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 개정 과목은 12월 31일 날 법인세 등으로 바뀝니다.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밑에 회계상의 거래 원천 납부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정기예금 100만 원과 100만 원, 정기예금 1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과 이자 84,600원 원천 징수세액 15,400원을 제외돼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회계처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기존에 돈 나갔고 정기예금 처리한 게 있었는데 만기가 돼서 해약을 했대요. 정기예금 넘겨서 없애고 100만 원. 총 발생한 이자가 얼마냐? 이자 수익. 총 발생한 이자는 원래는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10만 원. 84,600원에 15,400원 더해서 10만 원인 거죠. 근데 이제 이자가 10만 원이 발생했는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 차감 당하고 받았죠. 차감 당한 세금은 물로 처리한다. 선납 세금 15,400원인가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까 보통예금 잔액으로 증가하는 돈은 자 1084 600이겠죠.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금 차감 당한 거는 자 원천 납부세액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원천 징수세액이 아니라 원천 납부세액.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간에 납한 게 있대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납부해 있대요. 자, 그럼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나가겠죠. 자, 금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 자, 중간 내납세액. 여러분들 중간 내납세액. 자, 냈을 때도 뭐로 처리한다? 선납 세금. 자, 200만 원. 자, 이제 12월 31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납세금 요거 다 넘겨서 없애야죠. 넘겨서 없애니까 선납세금 없어지는 거는 201만 5,400원. 이거 법인세 등으로 가야겠죠? 법인세 등 201만 5,400원. 자, 그리고 문제 보시면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후연도 법인세 비용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500만 원이 확정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선납세금 201만 5,400원과 상기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이렇게 넘겨서 없애서 법인세로 잡은 거죠. 근데 법인세가 총 내야 될 게 500으로 확정이 됐대요.
저는 이미 낸 게 얼마 있냐면은 201만 5,400원을 낸 거예요. 그럼 추가로 내야 될 게 얼마냐면은 자 298만 4천 자 600원을 내야겠죠. 600원. 법인세 언제 낸다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 해 3월 중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내지 못한 세금이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298만 4,600원 잡아야 되고 법인세 등으로 처리할 건데 똑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나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298만 4,600원을 여기에 더해서 500만 원으로 금액이 확정이 되겠죠. 우와. 이렇게 이거 이 분계가 기태대감법 할 때 법에서 걸린 내용으로서 이거 자동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입력하고요. 요거 한번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요. 컴퓨터가 알아서 요 분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기억나세요? 1단계와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선납세금 쪽에 나와 있던 숫자 입력하고 2단계는 추가로 내야 될 금액을 구한 후 그 추가로 내야 될 금액을 입력하는 게 2단계다. 어쩌다가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구조화시켜서 외워놔야 된다. 이런 말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자 오버했어요. 자 보세요. 다음에 3월 중에 자 3월 31일 날 직전연도 법인세를 납부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에 이렇게 분계를 한 거죠. 미지급세금 넘겨서 없애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잔액이 준 걸로 이런 회계 처리가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뭐 책에 더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이건 날릴게요.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미수수익과 선급 비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설명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지 않고요. 이 책에서 저자가 적어놓지 않은 내용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끝낼 겁니다. 자,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을 5,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물건을 구입했고요. 9,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물건을 팔았어요. 요 500원을 우리는 회계 기준에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법에서는 매입 세액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분계하고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은 매입 세액이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이 900원을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가세 예수금이 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예, 세법에서는 매출 세액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분계하고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면은 매출세액이 늘어요. 자, 전 단계 세법에 보면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뭐냐?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자 납부세액이다라는 거죠.
자, 위에 사례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매출세액이 얼마냐면은 900원, 매입세액이 얼마냐면은 500원이죠. 납부세액이 얼마냐면은 400원인 거예요. 이게 공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식은 안 켜지는데 이 공식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해. 자,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자 9,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팔았어요. 9,000원은 지가 먹는 돈이에요. 매출액이니까 맞죠? 900원은 받아서 내야 될 세금인 겁니다. 이 900원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받아서 내야 될 세금이에요. 얘는 유동부채로 들어갑니다. 유동부채. 자, 근데 900원을 내야 되는데 900원을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요 500원 있죠. 요 500원 빼고 나머지 400원을 갖다 내면 돼요. 그럼 500원은 공제받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뺄 수 있잖아요. 맞죠? 얘가 부채면은 900원이 유동부채라면은 얘는 상반되는 놈이거든요. 얘는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중 어디로 들어간다?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세분화된다라고 했는데 재고자산이 뭐였냐면은 얘가 뭐였냐면은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이었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얘 아니면은 다 뭘로 들어간다? 당자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요놈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뭐다? 지금 당좌자산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도 당좌자산이다라는 거예요. 당좌자산. 너무 이제 뭐 식도 있지만 이 식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900원은 받아서 내야 될 세금인데 이게 매출세액이죠. 이 900원을 다 내는 건 아니고 500원 공제받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400원을 내면 된다. 이게 요 밑에 있는 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은 부가세 대급금도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근데 저자가 안 적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상대적으로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날 미수수익, 선급비용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단원이 끝났어요. 당좌자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이제 그 단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 뒤에 답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답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론 문제도 있어요. 이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공부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은 시험장에서도 이론 많이 맞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